대한민국 넘버원 외국어 교육 윙글리쉬. Hello everyone, this is Bunny. Welcome to W TOEIC Speaking Start and it begins 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파트 1 지문 따라 읽기를 위한 필수 공략법 중 강세와 강조, 억양, 끊어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수 공략법 중에서 강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세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품사에 따라서 강세가 변하는데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이 품사에 달라서 강세가 달라지니까 이해 주의하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동사, 이 스펠링은 같습니다만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세를 두고 address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주소라고 하는 명사가 되지만 요 I 스트레스를 뒤로 보낼 경우에는 address라고 연설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increase 명사고요. increase 동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세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품사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present 선물이죠. present 뒤에 present 요 앞에 있을 때에는 명사지만 뒤에 present 갈 경우에는 동사입니다. 뭐뭐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 동사로 바뀝니다. record 자 기록이죠. record 기록하다. import 요와 같이 품사에 따라서 이 억양이 변합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address, address, increase, increase, present, present, record, record, import, import. 자, 다음은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와는 다른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에는 어디다 강조를 하느냐? 네, 복합명사일 때에는 대부분의 앞에 강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앞 명사를 강조하라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 notepad, 코카콜라, living room, headache과 같은 경우로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복합명사는 반드시 앞에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성, family name을 어디다 강조하느냐? 아무래도 사람의 이름보다는 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뒤에 이렇게 farmer, 토니 로맨슨처럼 뒤에다가 강조를 주셔서 강세를 주셔서 좀 더 세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동사입니다. 구동사는 영어로 phrase verb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파트 1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phrase verb을 많이 쓰면은요, 문장 자체가 화려해지고 좀 생기가 있어집니다. 따라서 이 동사 플러스 부사 혹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이 구동사라고 하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사실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동사 플러스 부사가 좀 더 많이 보편화돼서 출제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bring up 뒤에 강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보다는 부사가 조금 더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그 구동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따라서 뒤에 강조를 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bring up 기르다라는 뜻이죠. call off 자, cal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르다 뜻보다는 call off, 취소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뒤에 부사를 좀 더 의미가 있어서 강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igure out, hand in, put on 이와 같은 구동사는요. 읽을 때 bring up 이렇게 따로따로 그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읽으시면 안 되고 한 단어처럼 bring up, call off, figure out 이렇게 좀 단어를 묶어서 읽어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Bring up, call off, figure out, hand in, put on. 자, 다음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동사가 그 보유의 그 본연의 그 뜻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좀 더 강하게 읽습니다. 자, for 부탁하다 앞에 있죠. care for, get off. get off 같은 경우는 내리다라는 뜻이니까 off만 강조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 off, 내려 이런 뜻이죠. talk about, listen to, 듣다도 마찬가지입니다. listen이 중요한 거지 listen to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ask for, care for, get off, talk about, listen to.
자, 그렇다면 앞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강세를 어떻게 쥐는지 이 전체 지문을 예시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를 어디다 준다고 기억하시죠? 품사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ell me your address where you can receive a parcel. 자, 너의 주소를 알려다오. 내가 너한테 parcel, 이 소포를 보내게. 이 분명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아이는요. 품사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세는 앞에 있죠. Please tell me your address. 원어민 선생님도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lease tell me your address where you can receive a parcel.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액티비티입니다. He just broke his personal record in the World's Marathon Competition입니다. 자, 그는 지금 방금 개인 기록을 깼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개인, 요 개인이란 뜻이고요. 기록이란 뜻이죠.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강세로 주셔서 이거를 읽으시면 되겠는데 personal record라고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He just broke his personal record in the World Marathon Competition. 네,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강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조는 어떻게 하느냐?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즉 의미가 있어서 강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읽는 건데 요 아이도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품사 중에서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에 강조를 줍니다. 자, 지금부터 명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지문에서 명사만 세게 읽어도 우리가 50%는 맞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시 지문을 보시고 명사를 강조해보고 정말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urrently in Toronto, it seems like there will be an increasing threat of storms building early this morning. 자, 화면에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요 상황들이 지금 명사가 되겠습니다. 토론토, 지명이지요. 고유명사입니다. threat, 위험이라고 하는 명사고요. storm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풍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잘 들으셔도요. 우리가 토론토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좀 강조해서 읽어도 전체 지문을 못 들어도 강조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사실 파트 1에서는 좀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품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통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좀 더 확실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부사가 보이면 반드시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 지문을 먼저 예시 지문으로 살펴볼게요. This winter, we are already facing our limit in increased electricity cost compared to last year 입니다. This winter, 올해는요, 올겨울에는 we are already facing, 요것만 보여도 우리가 지금 뭔가 직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already를 좀 더 강하게 읽으시고 요 아이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이미 벌써 이렇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문장에서는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부사입니다. 나머지는 부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사실은 이 전체 지문이라던가 스피킹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반드시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동사 중에서도요, 강조해서 읽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비동사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동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예외이고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시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죠. The top 10 contestants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semi-finals next week입니다. 자, 10명의 contestants는 eligible to participate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비동사가 보이는데 비동사는 절대 강조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투부정사와 결합하고 있는 이 동사, 요 participate을 강하게 읽으시면 맞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동사는 강조해서 읽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이름을 짚자면 이게 바로 내용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용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읽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예시문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어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 네, 맞습니다. 어떠한 품사들이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사 apple, park, 뉴욕 같은 것들, 동사 talk, have, work, 형용사 beautiful, pretty, great. 자, 부사입니다. 부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파트 1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보이시면 반드시 강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부정어는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뭐가 안 돼,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어가 문장에 있으면 반드시 강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수량을 나타내는 거 숫자가 있잖아요. 몇 개, 몇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합니다. 의문사들은요. 의문사들은 이 의문사에 해석하는 거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문사도 우리가 강조해서 읽습니다. What, who, where 같은 것들이 의문사 부분을 시작하는 그런 의문사들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강조해서 읽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어 외적인 것들을 기능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어는 약하게 읽습니다. 즉 강조해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기능어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명사.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대명사가 되겠죠. 비동사 강조해서 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로 연결되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이거를 굉장히 세게 강조해서 읽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와 비동사는 강조해서 읽지 않는다. 또 하나 조동사도 강조해서 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와 같이 can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can 이렇게 읽지만 이거를 약하게 읽기 때문에 큰 약하게 읽어주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사하지 않습니다. 전치사도 마치 강조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강하게 읽으시는데 전치사는 강조해서 읽지 않습니다. 기능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약하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를 하면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내용어에 밑줄을 치세요. 이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Today, it is our pleasure to have a great artist in the studio입니다. 자,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today 강조합니다. 이 아이는 부사죠. 네, 시각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됩니다. It is our pleasure. 요거는 품사가 어떻게 되죠? 명사입니다. 따라서 강조 들어가겠습니다. To have. 투부정사에 나오는 동사 당연히 강조합니다. A great artist. 요 앞에 있는 great은 형용사, 요 아이는 명사죠. 따라서 강조가 들어가겠습니다. In the studio. 이렇게 명사.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 today, pleasure, have, great, artist, studio.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보고서 강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it is our pleasure to have a great artist in this studio. 자, 이렇게 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들어보고 저희가 강조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억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억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에서 억양을 살려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억양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거는 반드시 의미 전달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억양을 살려 읽거나 올려 읽거나 어떤 부분에서 올려 있고 어떤 부분에서 살려 있는지 내려 있는지 궁금하셨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억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자, 억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억양을 올려 읽을 때는 언제 올려 읽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비동사 의문문이거나 조동사 의문문일 때에는 억양을 올려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비동사 의문문, 이게 지금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네요.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맨 뒤에 억양을 올려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규칙입니다. Is this the pen that you're looking for? 반드시 억양을 올려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 조동사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억양이 올려 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an you play the guitar? 올라가야 돼요, 억양이. Did your son win that game? 아들의 그 게임 이겼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억양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억양이 내려 읽을 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억양을 뭐 아무 데서나 올려 읽느냐 이건 사실 쉬울 수도 있겠는데 내려 읽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내려 읽으셔야 되거든요. 어떨 때 내려 읽느냐? 평서문이라던가 의문사 의문문이라던가 감탄문이라던가 명령문일 때는요. 억양을 내려 읽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Jimmy doesn't like Italian food. 네,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지미는 이탈리안 푸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양을 내려 읽으셔야 돼요. What's for dinner? 이거 같은 경우는 억양을 올려 읽으실 것 같죠? 사실은 좀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억양은 내려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Please stay tuned for our weather report. 이것도 억양이 내려갑니다. 명령문이거든요. 자, 기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려 읽는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서 반드시 본 시험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요 두 가지만 생각하기도 좀 복잡하신데요. 특히나 파트 1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열식 문장입니다. 나열식 문장이 출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억양을 꼭 살려서 읽어주세요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and라고 하는 접속사 혹은 and라고 하는 그 아이 앞에 혹은 뒤에 억양을 살려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쩔 때 올라가서 읽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limited amounts of bags, belts, and earrings for this winter clearance sale입니다. 지금 보셨죠? 다시 갈게요. There are limited amounts of bags, 억양 올렸습니다. belts, 올렸습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and에서 좀 이 억양을 살려서 읽습니다. and earrings for this winter clearance sale입니다. 자, 이렇게 꼭 나열식 문장에서는 억양을 살려 읽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억양을 가지고 한번 액티비티를 보면서 리뷰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억양을 표시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예시문을 읽어볼게요. Before spending all that money, please go and see a coolest unit at your nearest local store.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였을 때 이 쉼표에 있을 때 억양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건데요. Before spending all that money에서 우리는 이 억양이 어떻다? 네, 반드시 올라갑니다. Before spending all that money. 네, 그다음에 쭉 읽으신 다음에 your nearest local store 해서 억양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양을 표시하는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원혜미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Before spending all that money, please go and see a cooler's unit at your nearest local store. 네, 잘 들으셨죠? 여기까지 억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끊어읽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모두 다 매우 중요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만 특히나 끊어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끊어읽기를 잘 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어 문장은 어떻게 끊어읽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끊어읽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쉼표일 때는 끊어 읽고 마침표일 때는 정말 반드시 문장을 끊어서 구별을 하다라고 하는 기본인데요. 지금 예시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끊어 읽기 어디서 끊어 읽느냐? 첫 번째, 쉼표와 마침표에서 끊어 읽는다. 한번 문장을 볼게요. In addition, our shop will be open 24 hours, 7 days from Monday to Friday.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끊어 읽냐면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훈련을 할 때는 in addition 이렇게 끊고 our shop will be open 24 hours, 7 days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두 줄로 끊어서 문장이 끝났어요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이냐? 네, 전치사가 보이면 그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Please put your belongings under your seat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전치사 어딘지 보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Please put your belongings. 아하, 여기군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치사 앞에서 under your seat 에서 끊어주시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끊습니다. 지금 보이는 under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많이 알고 계시죠? 뭐 in, at, of 같은 것들, for 같은 것들. 문장을 읽으시면서 전치사가 보이면 한번 끊어주셔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접속사가 보일 때에도 끊어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 등위 접속사 많이 알고 계시죠? 뭐 and, so, but, or 같은 것들. 이게 굉장히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앞에서 한번 끊어 읽어 주시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들 예를 들자면 뭐 that 같은 거, 뭐 whether 같은 거, if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 앞에서도 끊어주시면 정말 잘 읽으시는 겁니다. 자, 예시문을 한번 볼게요. Take this pill and you will feel better입니다. 자, 어디서 끊냐고요? 네, 여기 and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접속사 앞에서 끊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끊으시면 잘 끊어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서도 끊어 읽습니다. 그런데 가끔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어요. 문장에서 생략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하시면서 아, 이 부분이 생략이 됐구나. 하지만 여기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끊어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This is a story that you will be very interested. This is a story.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요 여기 앞에서 끊겠습니다. Will be very interested. 문장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끊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끊어 읽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 배웠는데요. 이 4가지 배운 부분을 토대로 액티비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끊어 읽을 곳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We interrupted this program with a breaking weather report from WBSK in Seattle입니다. 일단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전치사가 2개가 있습니다. 어디? 자,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WBSK in Seattle에 있는 WBSK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럽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interrupted this program 한번 끊읍시다. 너무 많이 끊으시면 안 되고요. 호흡을 간단히 한다라는 느낌으로 끊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 a breaking weather report from WBSK in Seattle입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We interrupted this program with a breaking weather report from WBSK in Seattle. 잘 들으셨죠? 저는 잠시 후에 총정리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조와 강세, 억양, 끊어읽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는요, 강세와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문장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강조를 하느냐? 명사, 동사,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 여기서 우리가 강세를 주고 강조를 해서 문장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억양도 반드시 살려 읽으셔야 되는데 억양을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만 하겠습니다. 일단 쉼표가 있으면 억양을 올려 읽으시고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을 떨어뜨려서 구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읽기인데요. 끊어읽기에도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문장을 끊어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보면 끊어읽는다. 두 번째, 우리가 접속사가 보이면 끊어읽는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문장 연습을 할 때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수거로 묶여 있는 단어들이 혹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be aware of 같은 수거들이 있는데 이거 저기 뭐 전치사네? 그래서 be aware 끊고 of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거일 경우에는 끊어 읽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부분들 여러 번 반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대한민국 넘버원 외국어 교육 윙글리쉬